지금도 장관이시고 그 앞에도 장관으로 계셨는데 국무회의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해제 국무회의가 지연된 거와 관련해서 안건 번호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건 번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국무회의장 가서 앉아 있을 때 이런 화면에 국무회의 차수가 나옵니다. 차수가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3차냐 54차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비상계엄 선포 전의 회의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국무회의의 차수에 넣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차수 부분이 차수 부분에 문제가 대해서 있었던 걸로. 예 그렇지만 금방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전날 거를 차수를 쳐서 된 건지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53, 54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또 문제가 된 게 그리고 있습니다. 안건 그러니까 의안 심의를 보통의 국무회의에는 의안을 심의할 의안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것을 담당 부처 장관이 읽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 의안이라는 것을 아마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가져와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짧은 페이지였는데요. 그래서 그거 준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안건 준비한다고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 지연이 그만큼 됐는지는 저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네. 정의께서 담당하는 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본 상황을 보고 생각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제가 예,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정의 생각은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안건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럴 것 같고요.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해제 국무회의 자체는 제 기억에는 5분도 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그냥 그거 읽고 끝난 것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게 국무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네. 회의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라. 저도 그래서 뭐 정확히- 정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본인 생각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안건 준비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까? 차수에 대한 결정, 네. 안건에 대한 준비, 네. 뭐 이런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예. 분은 뭐 안건 번호 부여가 뭐 시간이 걸렸다는 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네.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뭐 이때 한 행동이라든지 한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 계엄 선포 전에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셨는데 거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여쭈었더니 나는 우리 간부들 소집해 놨어 회의를 일단 하려고 해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별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보면 바로 옆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잘 그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잘 의미 있는 뭐 그런 제가 남아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인께서는 그 지금도 장관이시고 그 앞에도 장관으로 계셨는데 국무회의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이미 실무자부터 차관 회의를 거쳐서 각 부처별로 정리된 그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미 최소한 일주 전부터 국무회의의 의안에 대해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와서 몇 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은 되는 거고요.
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2주 후가 되면 요약된 것으로 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봉을 두들기는 것으로 국무회의가 개의가 되고 모두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안심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마무리 말씀하고 의사봉을 3번 쳐야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는 형태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국무회의는 국민들한테 좀 더 그 과정들을 그 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의 과제를 정해놓고 물론 토의 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즉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전 정권의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전 논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 이제 예. 진행되기 때문에 네, 회의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월 3일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전에 있었던 모임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에서 미리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미리 논의된 바도 없고 그 직전에 뭐 의견을 듣거나 한 절차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영주 장관 그 들어왔을 즈음에 윤 전 대통령이 첫 마디 한 게 기억이 난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는 거지요라고 했고 그렇지만 이게 누구랑 의논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 지금 기억에 그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외에 그 윤 전 대통령한테 뭐 찾아가거나 해서 이렇게 반대한다, 뭐 말린다 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뭐 행사 일정을 대신 참석해 달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그 행사가 무엇이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을 지금 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 뭐 예컨대 뭐였는지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닥친 뭔가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두 가지를 뭐 언급을 하면서 뭐 내가 당분간은 못하니까 총리님이 그 일정 좀 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나진 않으신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그날 그 윤 전 대통령이 증인께 농산물 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 물가 뛰지 않게 예, 잘 관리해라. 관리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도 같은 취지로 지시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농산물 물가 관리가 필요한 시기였습니까? 그때 이게 김장철 즈음 전부터 배추, 무 등 좀 채소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들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총리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럼 부처에서 좀 따로 뭐 관리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뭐 대통령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그 부분은 뭐 그렇진 않고 그건 저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물가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게 우리 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와 상관없이 수행을 하는 일입니다.